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양일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우리 도시농부학교 지금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토양에 대한 흙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가 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학습을 했다면 오늘은 어떤 흙이 좋은 흙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강의 시간이 2시간이지만 오늘 구성은 1시간 정도 안 되게 한 50분 정도만 이론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또 이걸 직접 페트병을 잘라서 실험 도구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실험하는지를 직접 실험 도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옥상으로 가서 옥상에서 구체적인 흙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게 정말 좋은 흙인지 한번 진짜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안을 보시면요, 오늘 검사 준비로는 흙 표본이 500g 정도씩 한 5무더기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 오려고 생각해요. 이따 중간 시간을 통해서 흙 표본을 여기저기서 좀 채취해 오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두 번째 준비물은 물 있으니까, 물은 뭐 옥상에 이렇게 열면 되죠. 옥상에 물이 있고, 부삽과 페트병, 칼이나 가위, 제가 오늘 가위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위, 그 다음에 비닐봉지, 흙담을 비닐봉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컵이나 주전자, 물을 담을 주전자가 필요한데 우리 물조리 있으니까 물조리로 하면 되고, 그리고 망도 필요해요. 망. 이제 흙을 물에다가 이제 희석시켜서 물을 부어서 이제 흙에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망을 이렇게 해주는 망도 필요하고, 산도 측정 용지, 어느 정도 산성화되어 있는지 산도 측정 용지도 제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채집 장소는 산속에 있는 부엽토라고 했는데, 이 부엽토는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낙엽 덮어준 땅흙, 우리가 옥상에 지금 낙엽을 덮어주었으니까 그 흙은 어느 정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비료를 사용하는 일반 경작지의 흙도 좀 필요한데 오늘 그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퇴비가 아마 약간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전혀 그름기가 없는 운동장 흙, 요 길거리라든지 하여간 도로변에서 조금 채취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채취도 하고, 그 다음에 비료 사용하는 일반 경작지의 흙은 그냥 우리 아무 퇴비도 넣지 않았던 옥상에 있는 흙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보면 작년에 쓰던 비료가 있죠. 그 비료를 조금 이렇게 약간 물에 타가지고 섞어 보겠습니다. 섞어서 비료가 들어가면 땅이 어느 정도 산성화되는지 그것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내용은 흙의 색깔은 어떤지, 그 다음에 흙을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촉감은 어떤지, 또 그걸 약간 맛을 혀에다 댔을 때 맛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또 흙을 아직 물에 젖기 전에 흙을 한번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흙은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학습한 것처럼 흙을 한 줌 이렇게 보았을 때 요것의 모양도 알 수 있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 흙이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죠? 흙의 종류. 탑토, 양토. 네, 그렇습니다. 모래흙. 이제 우리말로 쉽게 하면 완전 모래흙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 진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모래흙, 그 다음에 100% 진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100%는 사실상 많지 않고요. 모래도 대체로는 일반 경작지에서 모래는 모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모래가 50% 이상만 되면 모래흙이라고 부르는 거고, 진흙이 50% 이상만 되면 진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것들이 사양토, 네, 모래가 좀 더 많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조금 많을 경우에 사양토, 또 식양토는 어떤 거죠? 진흙이 반은 안 되지만 한 30% 이상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제법 그렇게 많은 것을 식양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거의 반반 정도가 되는 그런 것을 뭐라 불러요? 양토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흙의 모양도 있고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산성화되었는지, 이게 중성의 흙도 있을 수 있고 산성화된 흙도 있을 수 있고 알칼리성 흙도 있을 수 있는데, 알칼리성은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는 한 알칼리성 흙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흙 속에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흙 속에 뭐가 있으면 생물이 살 수 있다? 뭐가 있으면? 미생물. 아니, 미생물도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흙 속에 뭐가 있어야 미생물이 살 수 있다? 유기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유기물이 전혀 없는 곳에는 미생물조차도 살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유기물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유기물이 있는 흙과 없는 흙은 이게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흙 속의 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는 얼마나 될까? 개체 수를 사실 따지려고 하면 이거 뭐 해야 돼요? 현미경으로 일정 단위 면적당 어느 정도 미생물이 있는지를 이게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유기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땅이 좋은 흙이다 아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소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부었을 때 이게 통과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 될까? 물을 부었을 때 그 물이 그 흙을 통과하는 속도를 똑같이 우리가 그 초시계로 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물을 이제 주전자를 가지고 딱 붓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의 방울 질 때까지 그 시간을 딱 재게 되면 각자 이제 통과하는 시간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번 또 볼 것이고, 네. 10번은 흙 속의 유기물의 양은 8번하고 흙 속의 생물과 개체수하고 연관돼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는 이게 다르잖아요. 유기물의 양은 몇 퍼센트 정도 돼야 우리가 유기농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5%. 네, 5% 정도 유기물이 들어있어야 유기농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반적인 농가들은 몇 퍼센트다? 3%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를 계속 쓰게 되면 유기물을 넣지 않고 퇴비를 넣는다고 하지만 퇴비를 굉장히 많이 갖다 넣는 사람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옥상에 넣었던 만큼 그 한두 개 거의 한 포씩을 우리가 넣었잖아요. 그 정도 넣는 농가를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뭘 넣나요? 퇴비는 조금 넣고 비료를 넣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재 짓는 것보다 유기물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물의 퍼센테이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퇴비만 한두 개 한 포 정도 20kg 한 포를 넣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했어요? 낙엽을 또 갖다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낙엽이나 톱밥이
땅속 유기물로 전환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땅속 유기물로 전환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 걸리지 않을까요? 땅 안으로 들어가면 3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땅 안으로 우리가 넣은 게 아니라 위에다 깔아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릴까?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년이 됐다고 해서 바로 부엽토로 전환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엽토로 전환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1년 이내에는 미생물의 덮어준 낙엽이나 톱밥이 미생물의 집 역할을 해요. 1년 동안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고요? 이 유기물이 미생물이 먹어치우거든요. 미생물이 먹어치우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또 필요해요? 물을 줘야 되나? 물론 수분도 있어야 되지만 새로운 낙엽이나 톱밥을 덮어주면 그러면 1년 전 톱밥이나 낙엽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미생물의 먹이로 전환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무슨 역할을 했다? 미생물의 집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살 수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미생물의 먹이로 전환하는 데는 별로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런데 비해서 다시 1년이 지난 뒤에 유기물을 덮어주게 되면 미생물의 먹이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땅 속으로 미생물이 먹고 나면 땅 속으로 전환해서 뭐라고 불러요? 부엽토라고 부릅니다. 부엽토. 이제 흙이 된 거예요. 낙엽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보존하려면 땅갈이를 하지 않고 땅을 갈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작년에 덮었던 낙엽에 거기다가 또 올해 새로 또 덮어주면 유기물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 매년 덮어주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몇 퍼센트의 유기물이 들어있는 땅이 된다고요? 5%? 10%. 10%? 예, 우리는 말하면 그 일반 유기농 인정은 5%지만 우리 생명농법으로 하고 있는 우리 도시 농부들은 몇 퍼센트가 목표? 10%가 되는 게 목표라고요. 그게 산에 있는 일반적인 말하자면 나무들이 해낼 수 있는 나무들이 땅갈이도 하지 않고 10년 정도 꾸준히 자기 낙엽을 덮어주었을 때 10년쯤 된 낙엽 아래는 보통 10% 정도 되는 유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누가 더 잘 짓는다? 농부가 잘 지어요? 나무가 잘 지어요? 나무가 훨씬 더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흙 속의 유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흙을 토양 검사, 소박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토양 검사를 이제부터 할 생각인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 각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해주세요. 이 자료 별로 없어도 되니까 자료 그대로 놓고 앞으로 오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아이고. 자, 이거를 페트병을 이제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앞으로 와서 직접 보셔도 되고 직접 가위가 하나 더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를 제가 견본으로 자 이제 일단 보십시오.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런 망을 가지고 양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냥은 흙이 다 빠져버리게 되니까 필터를 만드는 건가? 예? 필터 역할을 하죠. 걸로만 네, 글로망인 거죠. 네. 한꺼번에 확 내려가지 않도록. 여보세요? 세 개쯤 이걸로 만들어 볼까요? 네, 이 정도면 세 개는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한 겹은 좀 그런데,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고 500g의 흙을 여기다 이제 담는 거예요. 담기 전에 물론 흙을 뭐 해야 될까요?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 냄새도 맡아보고 또 그 맛도 좀 진짜 보고. 막 봐도 돼요? 아 그럼요. 어떻게 바꿔요? 그걸 막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웬만한 땅에 가서는 저의 손으로 다 맛 다 봅니다. 그래서 흙을 맛을 보면 이게 산도도 웬만큼 느낄 수 있고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00cc를 500g을 붓는 거예요. 부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네? 물 붓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붓는 거죠. 물을 붓고 네 이제 딱 떨어지는 시간 이제 물의 양도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시간을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그 흙이 말하는 수분을 보수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집에서 산 양파망 같은 것들을 거의 버리지 않고 잘 모아놓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걸 또 어디에 썼나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씨앗. 네, 씨앗 침종할 때 제법 많은 씨앗도 여기에 담아가지고 그냥 살짝 묶어서 그래도 침종에게다 담가 놓게 되면 이게 또 쓰이게 되니까 그래서 아래 부분은 또 그 용도로 쓸 생각하고 오늘 윗부분만 좀 잘라서 또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신종이 뭐예요? 씨앗은 물에 담그는 거예요? 뭐 네, 담궈서 불리 담궈서 오줌물이나 이런 그런 뭐 막걸리물, 뭐 네, 소금물 영양분이 있는 곳에다가 네. 소금기도 있고 영양분이 있는 곳에다가 담가왔다가 파종을 하게 되면 훨씬 빨리 파종되기도 하고 또 그것 자체가 영양분을 가지게 되니까 훨씬 좋은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콩 같은 거 물에 좀 불렀다가 밥할 때 하는 것처럼 네, 예비 작업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농사를 안 잡아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아니 이거 절반으로 그냥 네, 5개밖에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은 딴 데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나요? 아마 기농학교 하셨지만 이런 것 별로 안 해봤을 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농부가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연구하는 농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